안녕하세요.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다 하셨죠? 네. 이제 다 하셨다고 믿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만약의 시간입니다. 이번 만약의 시간은 정 작가님이 전화 한번 오셨었어요. 나 만약에를 하는데 뭐 좀 쌈박한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부시시 일어나서 그냥 생각해 본 건데 만약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아쉽게 도입을 안 했는데 도입했으면 좋았을 무기 체계로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는 이야기했다. 또는 굉장히 기체가 인기가 있어서 도입하는 걸 기정사실로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은 도입을 안 했다. 네. 이런 거 한번 하면 어떨까 해서 했더니 정 작가님이 선택하신 거는 바로 네, C17 글로브 마스터였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브 마스터 3에 대해서 뭐 말씀 주시죠. 일단 기체가 굉장히 큰 장거리 대형 수송기입니다. 그 미국이 전 세계를 섹터로 작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보낼 수 있는 장거리 대형 수송기가 필요했고 대표적인 게 C130. 이었습니다. 그래서 C130을 대량으로 도입하고 사용하다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좀 더 대형의 수송기. 근데 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미국은 수송 전력을 전략 수송과 전술 수송으로 크게 나누어서 운영을 했고 전술 수송에는 말씀 주신 대로 글로브 마스터가 아닌 허큘리스를 계속 운영을 해왔고 허큘리스의 발전형이 지금도 계속 생산되고 있잖아요. 베스트셀러 수송기고 글로브 마스터 3는 전략 수송기 중에서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갤럭시 C5 갤럭시 우리 왜 에어쇼 때도 왔잖아요. 그 기체의 대체 기종하고 그다음에 C141이라는 기체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그것도 대형 전략 수송인데 그 기체의 대체기까지 해서 과연 어떤 게 좋을까 해서 개발이 되기 시작한 게 글로브 마스터 3죠. 맞습니다. CX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여러 기체들이 등장했었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장거리 대형 수송기를 수백 대 단위로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회사 입장에서도 꽤 엄청난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뛰어들었고 그중에 최종적으로 선택됐던 게 당시 맥도날드 더글라스의 C17 글로브 마스터 3. 왜 3였냐면 글로브 마스터라는 기체 명칭이 앞에 2번 붙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붙은 게 글로브 마스터 3인데 보통은 글로브 마스터 1, 2를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냥 글로브 마스터 정도라고 했고 역시 에어쇼 때 얘기했던 그 C5 그때 저희가 직접 C5를 보고 가서 사진도 찍었잖아요. 내부도 들어가 봤고 여객기는 몇 번 타봤는데 여객기는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고 이래서 큰지 몰랐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고래 뱃속에 들어갔으면 이런 느낌이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고래배도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저도 들어가 본 적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걸 보고 수송기가 이런 대형 수송기가 우리한테 필요할까?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C17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수송기 전략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다가 C17 글로브 마스터가 국내에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도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수송기가 우리에게 도입됐다면 어땠을까라는 쪽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가? 라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어서 관련 자료들을 계속 좀 보게 되었거든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 수송기 정말 대단해요. C5보다 좀 작거든요. 그런데 이착륙 거리도 압도적으로 짧고 그 다음에 수송량이 77.5톤 정도면 이게 보통 에이브럼스 전차가 한 대 정도 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130이나 기존의 다른 수송기랑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효율을 생각한 거죠. 미 공군 입장에서는 C5가 사실은 더 대형이고 수송 능력으로 따지면 수치화되는 재원으로 따지면야 훨씬 나은데 그러나 C5보다는 효율 면에서 뭐 비교가 안 될 정도고 아주 짧은 활주로에서도 뜨고 내릴 수가 있을 뿐더러 심지어는 비포장 활주로에서도 뜨고 내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글로브 마스터 3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개발을 한 거죠. 2003년 이라크 작전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활용이 됐는데 비포장도로 그다음에 짧은 이착륙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전선에 바짝 붙여서 착륙을 시킬 수 있었고 물자를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선에 투입시킬 수 있는데 아주 일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C17 글로브 마스터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았고 다른 여러 국가들 영국, 호주 국가들도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뭐 쿠웨이트, 카타르 이런 국가 도입했고 그 다음에 제3국가의 선도주자라고 할 수 있었던 인도조차 나중에 예비기체까지 도입을 했더라고요. 11대 정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뭐 보통 우리가 도입 사업을 할 때 옵션으로 이제 걸어놓는 네, 것까지 다 이제 싹, 선정해가지고 나 옵션 다 선택하겠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했고. 그 다음에 이 도입 후보 국가 중에선 우리나라도 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2008년 정도에 보잉의 아태지역 국제사업본부 부사장이 한국 분이셨는데 이분 인터뷰가 쭉 있었거든요. 보잉에 대한 뭐 한국군과의 어떤 협력 사업에 대해서 그 중에 질문이 이게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떤 기체를 대한민국에 팔 수 있느냐, 팔 생각이냐라고 했을 때 C-17이 제일 첫 번째로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잉에서도 팔 생각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된다,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논의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심도 있고. 근데 논의가 뭐 됐었죠. 사실 네. 그의 입장이죠.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당시에 그럼 그 필요성과 혹은 불필요성에 대한 논쟁은 뭐였나요? 뭐 그러니까 있었을 텐데. 가장 첫 번째가 해외 파병할 때 써먹기 좋다. 대량의 물자와 인원을 한 번에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배로 실어 보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만약에 투입할 지역이 내륙이면 항구에 내려서 다시 열차나 자동차로 이동해야 되는데 좀 비효율적이지 않냐, 위험성도 있고 한 번에 그냥 보내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최근에 나왔던 거는 미라클 작전처럼 국제 분쟁 시에 해외에 있는 자국민 데려와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그때 이 대형 수송기가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한 번에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북한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도 총각을 다퉈야 되잖아요. 그때 대형 수송기가 있으면 한 번에 필요한 물자와 인원들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C-17 글로우마스터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었죠. 그렇죠. 2000년대 중반에 대한민국 공군의 수건 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우선 순위는 아니더라도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종합 공군력을 기르자. 그렇다고 봤을 때 지원기 분야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열악하다. 그 지원기 분야 중에 더더욱 열악한 게 수송기 분야다. 라는 이야기가 들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대형 수송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라는 입장이었어요. 한 궁금한 게 최 기자님 개인 생각은 어땠나요? 그 당시? 그 당시 막 밀리 매니아들 그렇죠. 사이에 뭐 네. 갑론을박이 많았죠. 그죠. 지금도 아마 의견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130도 실제로 타봤고 그리고 C-17도 실제로 타봤습니다. 저 C-17은 안 탔죠. 제가 그 중공 기자 활동을 할 때 그렇죠. 그 두 기체를 타고서 다녀본 적이 있는데 개인적인 느낌이 어떠냐면 그냥 말씀드리면은 C-130은 옛날에 냄새 나는 기차 있잖아요. 엔진 냄새, 화장실 냄새 겹쳐서 나는 무궁화호 예전 버전 그런 느낌이라면 C-17 같은 경우에는 KTX예요. 그렇죠. KTX보다 더 신형 열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딱 앉으면 좌석 자체는 비슷해요. 그런데 그 기내 자체와 기온 조절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현대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타보면 C-17에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C-130과 C-17을 타면 물론 동등 비교할 수 있는 기체는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C-17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경험으로 C-17도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 군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용도로 쓸 수는 있으나 그런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그렇죠. 그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 개인적으로 막 필요성을 찾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아직도 활발하게 되진 않지만 요새는 우리 병력들을 NTC로 보내잖아요. 미국에 있는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로 보냅니다. 그때 병력들한테 무장을 갖춰서 한 번에 쫙 보내려면 사실은 C-17 정도 있으면 좋죠. 이것도 뭐 1년에 몇 번 한다고 이거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네. 근데 또 뭐 민간 기체로 뭐 여객기로 해가지고 그 병력들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대체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밀리터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도 물론 태 기자님 의견에 동조하는 편인데 어찌됐든 그 당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 같아요. 에어쇼에 왔는데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 공군에서 대형 수송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보잉에서 아덱스 참가하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온 게 아마 그 연도일 거예요. 그 연도 즈음인데 저도 보고 좀 실제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역추진을 해서 소위 말해 전문 용어로 빠꾸 백스텝. 그거 백스텝이 신기했죠. 그리고 이게 논쟁이 됐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그 라인이 2015년에 닫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2008년, 9년쯤에 이제 슬슬 라인이 닫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원한다고 해도 이걸 만들 수가 없다. 손에 넣을 수가 없다. 라는 게 더해지니까 야 그러면 생산 라인 문 닫기 전에 우리 빨리빨리 맞아요. 도입하자 마지막으로 막 이런 논쟁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계속 생산이 됐으면 이렇게까지 치열하게는 안 했는데 이게 야 맨 좀 이따 닫힌대. 닫히기 전에 우리 마지막 기체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럼 이제 나중엔 우리가 돈이 있어도 못 사. 뭐 이런 식의 논의가 더해지면서 이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엄청 불붙었던 적이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미 공군은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221대를 다 배치를 했고 그리고 요구했던 다른 국가에도 다 수출을 네. 했는데 그러니까 라인이 당연히 닫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잉에서는 당연히 야 이거 닫히기 전에 빨리들 주문할 해. 건 빨리 하세요. 예. 네. 이번 로트가 마지막 로트야 뭐 이런 네.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밀리 매니아 분들은 이 기체 굉장히 신기하고 인기도 많고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대형 수송기면은 아까는 이제 한 대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대 가지고는 사실 운영한다고 볼 수가 없고 적어도 상시 운영하려면 세 대는 기본 네. 갖고 있어야 되니까 세 대 정도는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밀리 매니아층에서의 강한 니즈가 네. 있었죠.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에 따라 달라지니까 제 생각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뭐 크게 반박할 생각은 없지만 자료들 찾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 파병을 하게 되면 대부분 유엔 승인하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유엔과도 협의해야 되고 국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뭐 긴급하게 투입할 소요는 사실 없어요. 대부분은 그 시간 동안 그냥 배 태워서 보내면 되는 거고 만약에 필요하면 유엔이 협조하에 수송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하나 있었고 최근에 뭐 미라클 작전 같은 경우 그 C-17이 있었으면 한 번에 그렇죠. 갔다가 이제 돌아올 수 있었는데라고 하지만 그 상황이 또 1년에 얼마나 있을까라는 아니, 그러니까 생각. 이게 사실 만약의 실이잖아요. 이번 시간이. 네네. 그래서 저는 논점이 다른 거예요. 아니 그게 우리가 선택을 해서 사실은 2015년도부터도 훨씬 전에 군에서는 이거 우린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아층에서의 그런 인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게 나온 거고 만약에 도입을 했다면 어떠한 효용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런 네. 거에서는 정 작가님 말씀대로 그리고 엄청난 효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에어쇼에서 백스텝 한번 보여주면 또 인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있어요. 해외 합동 훈련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때 지금 그 글로마스터 3를 갖고 있는 국가가 영국, 호주, 캐나다, 뭐 인도도 있고 그 소위 말해서 영연방 국가 중에서도 좀 덩치 큰 그런 그렇죠. 국가들 그리고 인도 같은 그런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국가들이 대형 수송기를 딱 갖고 와서 뭐 주기하고 있고 뭐 이러면 소위 말해 폼 나잖아. 그죠. 예. 일본은 안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만약 그걸 갖고 있고 대한민국 공군 마크가 딱 있는 글로마스 3가 딱 있다. 그리고 그 아덱스에 우리나라가 그걸 그런 대형기를 운영한다고 딱 당시 2년마다 전시를 해. 뽀댄 나겠지. 소위 만약에 얘기하는 국격이. 네. 제가 이 밀떡 방송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코너가 만약에라는 걸 지금 또 다시 인지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있었다면 네.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네. 어떤 일이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국외 협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늘어났죠. 특히 요새는 인도 태평양 지역하고 많이 해요. 뭐 이를테면 캄보디아 아니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가끔 우리 병력들이 나갈 때가 있어요. 특히 캄보디아는 여러 번 나갔는데 이들이 나갈 때 장비들을 C130에 실어서 나갑니다. 병력들이 비행기 안에서 반 죽어요. 예. 전혀 편한 비행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C130 타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C17을 태워서 보내면 병력들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뽀송뽀송한 상태로. 그렇죠.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체가 쫙 그 나라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또 이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게 딱 열리면서 차량도 나오고 수출 효과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C130으로 세 대나 가서 그것도 경유지도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될 거를 글로마스 3 한 대로 한 번에 넌스톱으로 가고 그런 것들은 뭐 이런 거에 해당되겠죠. 블랙 이글의 해외 공연 그렇죠. 또 피치 블랙이라고 요번에 호주에서 했던 합동 훈련 그럴 때도 사실 조종사들만 가면야 상관없겠지만 네. 그렇지 않잖아요. 정비사분들 다 가야 되고 뭐 이런 그런 분들 다 민간 여객기 내지는 뭐 C130으로 갔을 거예요. C130으로 호주까지 갈래나? 못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됐고. 예, 안 돼요. 그러니까 거쳐서 갔을 거라고요. 그렇죠. 일본을 한층, 거치든 네. 뭐 대만. 거쳐서 네. 갔을 거라고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이제 뭐 글로마트 3라면 이제 한 번에 딱 가고 딱 그 호주 모 공군기지에 딱 주기하면서 한마디로 폼 났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미국 대통령 놀이가 가능해집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다. 미국의 네. 대통령이 해외를 갈 때
따라가는 부수적인 장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방탄 차량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비스트라고 굉장히 무겁고 네. 다루기가 힘든 차량이라서 일반적인 수송기에 탑재하기는 힘들어요. 아, 하지만 C-17에 들어간다. 가능합니다. 대통령도 해외 순방을 갈 때 뭐 비스트는 없지만 네. 미국 대통령 비슷한 그림은 네.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 이건 만약에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 사람 사치인데, 정신 나갔구나 하지 마세요. 네. 일종의 사치인데 이런 측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국방비 그러니까 특히 국민의 정말 혈세죠. 혈세로 돼 있는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가 아닌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고 그것을 깊게 따져봐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찌 됐든 네. 있다면 있으면. 이런 효용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라는 타이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있으면 뭐 꼭 쓸모가 있냐라는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딱 남들에게 보이기에 그리고 있어 예. 보이잖아요. 네. 가장 이 만약에 이 글로마스 3가 선정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보잉의 아주 그 보이지 않는 전략이 있었어요. 아. 아까 그 얘기했듯이 이건 라인 닫혀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매니아들이 이거 아까워 이거 네. 사야 돼 막 이런 그런 니즈가 있었어요. 저희 집 앞에 점포도 지금 4년째 네. 그 점포 정리 중입니다. 아, 정리 세일. 네. 마감. 예, 이번 달까지 언제 문 닫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4년째. 4년. 근데 사실은 완전 닫혔고요. 글로마스 3는 완전 닫혔고 각 국가마다 옵션 사용하려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 제가 알기로 5대인가 그렇게 남았었어요. 네. 그거마저 탈탈 아주 그냥 인기는 있었어요. 그렇죠. 탈탈 털려서 각 국가가 가져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대형 수송기 특히 글로마스 3는 라인이 닫혔고 도입할 수도 없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도입할 필요가 없다. 그거의 정답인 것 같고요. 우리는 아덱스에서 보셨죠? 네. 우영우 맞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중형 수송기. 제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된다 그러면은 여러 파생 효과가 있어요. 항공 산업에도 물론이고 다양한 기종에 활용될 수가 있는 플랫폼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수송기가 범고래 모양하면서 되게 예뻐지게 나와서 갑자기 이슈가 되고 인기가 좀 높아졌는데 뭐그 생각은 좀 들었어요. C-17을 도입했으면 그 우영우 수송기, 그 중형 수송기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을까? 상당히 앞설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도입해야 되는데 라인 닫히기 전에 내가 도입할게. 그 대신 수송기에 관련된 기술을 이전을 해줘.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미루어 짐작컨대 미국이 그거마저도 순수하게 내줬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은 또 드네요. 또 보잉이잖아요. 네, 보잉? 네. 보잉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그냥 보잉은 보잉대로 삽질을 했던 것 뿐이니까 우린 그걸 잘 이용하면 되니까 네.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마시고 네. 보잉 협찬 받은 거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시리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도입했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가정하에 글로벌마스터 3를 인기가 좀 한때 있었던 네. 글로벌마스터 3에 대해서 재미나게 이야기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미안.